거기에다가 정성호 의원 같은 분들 저런 분들의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잘 들어야죠. 민주당 내부적으로 공천에 문제가 있다,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뭐 친명들만 해가지고 경쟁력도 떨어지고 중도 확장도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정성호 의원 정도 되니까 자기 이름까지 공개하면서 저렇게 비판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관계자들 같은 경우는 또 무슨 뭐 또 두려워가지고 익명으로 저렇게 비판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공천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의 공천 과정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차후에 총선 본선 경쟁력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공천 과정에서 나왔던 후보들의 그런 좀 강경한 발언 같은 것들은 아마 수위 조절이 분명히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전반적인 민주당 내의 기조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비명은 난 비명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같이 좀 볼까요? 누구의 얘기인지 어떤 비명이냐. 권지웅 위원입니다. 권지웅 후보. 저는 비명이 아닙니다라고 언론에 취재진한테 이런 걸 좀 보냈어요. 저는 비명이 아닙니다. 소위 수박도 아닙니다.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민생을 살리는 게 더 강한 민주당을 만드는 길이다. 그 길을 이재명 대표랑 같이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나왔을 때 그때 나도 같이 참여해서 옆에서 같이 일을 했었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 명 이용호 의원. 이용호 의원도 이번에 이제 선거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 이용호 의원도 비명으로 분류가 되죠. 그런데 본인 얼굴 옆에 이재명 대표 같이 얼굴을 넣어서 이용호라고 딱 이렇게 이 포스터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 최청열 교수님. 비명이 아니면, 그러니까 친명이 아니면 비명이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분위기가 좀 깔려 있는 거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저분들이 굳이 이제 와서 저는 비명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물어봤습니까? 그거야말로 진짜 아까 우리 조 변호사님 말씀처럼 네. 당원들이 판단하는 일이죠. 굳이 근데 비명이라고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거의 되기가 어려운 이 상황이에요. 지금 아까 박강원 의원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다선 현역인데 떨어져서 놀란 게 아니라 박강원 의원이 지난번에 그 체포동의안 가결될 때 그때 원내대표였거든요. 네.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박강원 의원은 어쨌든 간에 여야를 막론하고 비교적 합리적인 분이라고 평판이 나 있다고요. 그런데 떨어지니까 그런 이제 비판이 나오는 거거든요. 뭐 다선 현역 뭐 물갈이 해야 하는 게 당연하죠. 어떤 면에서 볼 때.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민주당의 이 공천은 말이죠. 100%는 아니에요. 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많이 있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상식적인 추론입니다. 합리적인 추론이. 왜냐하면 단순하게 과거 2000년 때 이회창 총재가 김윤환 의원 뭐 제거하고 이럴 때하고 많이 달라요. 그때 정말 기득권을 제거시키는 건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저렇게 이용호 의원이나 권지웅 센터장 제도 방송에서 몇 번 봤는데 비교적 합리적인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거예요 지금. 합리적인 말하고 당에 비교적 완전하게 친명에 치우친 발언을 하지 않은 패널로 나왔던 사람들. 이분들이 불안한 거거든요 지금. 이게 민주당의 분위기예요. 그걸 부인할 수 없죠. 아무리 친명계를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고 공천을 옹호한다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해야죠.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누가 믿겠어요, 그걸. 그럼 한 달 내내 대한민국 언론이 아무리 편향됐다 하더라도 그렇게 비판을 쏟겠습니까? 한도가 있었겠죠, 한계가. 네. 경향입니다. 더 짙어진 이재명의 민주당. 본선 경쟁력 놓고 불안감 증폭. 네.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짙어졌다라고 경향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럴 경우에 본선 경쟁력 괜찮을까라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 다음 기사도 좀 같이 볼까요? 네. 친명 내부서도 강성 메시지로 지지층 결집, 총선 악영향. 친명 누구? 여길 좀 보겠습니다.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거 위기가 닥친 현재 지지층만 결집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이 대표가 현재 강성 메시지 기조를 이어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했다. 또 다른 친명계 지도부 관계자, 익명이네요. 이제 본선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중도층 확장이 관건이다. 이 대표의 과도한 사이다성 발언이 중도층 지지율에 더 악영향만 줄 것이다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조윤선 변호사님. 지금 이게 이재명의 민주당 이 색깔 너무 짙어진 거 아니냐. 본선 가서 괜찮겠느냐. 정성호 의원도 약간 우려를 표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공천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의 공천 과정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차후에 총선 본선 경쟁력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공천 과정에서 나왔던 후보들의 그런 좀 강경한 발언 같은 것들은 아마 수위 조절이 분명히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전반적인 민주당 내의 기조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친명이냐 비명이냐가 지금 다음 총선에서 중요한 이슈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다음 총선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떠한 비전을 보여줄 것인지 민생을 어떻게 챙길 것인지가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한 이슈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명, 비명 이와 같은 강경한 발언 같은 것들은 아마 분명히 수위 조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당장 불거지고 있는 일종의 공천 과정에서 불거지는 하나의 잡음 같은 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총선이 다가올수록 아마 굉장히 많이 희석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본선 경쟁력을 우려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게 여러 후보들 중에서 가장 좋은 상품, 그러니까 상품 중에서 제일 좋은 상품을 꺼내서 유권자한테 내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개파를 생각하다 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로 좋은 걸 내놔서 정작 본선 가선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있다는 걸로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는 얘기죠. 이번 민주당 공천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 아닌가요? 국민이 선택을 하는 걸 뽑아야 되는데 강성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특히 이재명 대표하고 가까운 사람들. 이번에 공천 받은 사람 가만히 보세요. 이재명 대표한테 공천 헌금한 사람들, 사전에 그 후원금 낸 사람들, 의원들, 그 사람들이 72%가 됐대요. 그리고 또 체포 동의안 때 그 참가를 좀 머뭇거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고 또 단식했을 때 이재명 대표 단식했을 때 면회를 제대로 좀 안 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선 경쟁력이 있을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박용진 의원, 또 그 박광원 의원, 제가 보니까 두 박 씨가 그 대표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박용진 의원이 비교적 합리적이잖아요. 유치원 3법부터 여러 가지 평이 좋았는데 네. 그 하위 10%는 아까 100m에서 30m 뒤에서 뛴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희섭 우화가 생각나요. 호리병하고 그 넓지간 접시하고 두루미를 여우가 초대해가지고 네. 빨리 먹기 시합하자고 여우가. 네. 예, 넓은 접시에다가 음식 넣고 두루미가 어떻게 빨리 먹겠어요? 예, 여우는 후루룩 마시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불공정 공천을 유도하다 보니까 당의 강성 지지층만 남는 거죠. 가장 어떻게 보면 딜레마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2020년에 미래통합당의 길을 지금 민주당이 뒤따라가는 거 아니냐. 2020년에 공천 파동 있었어요. 미래통합당이. 네. 거기다가 또 강성 지지층, 또 광화문 가서 강성 지지층하고 또 손잡고 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거든요. 그런 면에서 유권자들이 중도층이 많이 이탈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꼭 그 길로 가고 있다. 국민들이 30여일 후에는 다 잊어먹을 거다. 옛날처럼 이제 안 잊어먹습니다. 하루 종일 방송하고 신문하고 유튜브하고 다 나오기 때문에 국민들은 각인 효과가 돼서 갈수록 더 생생하게 기억할 겁니다. 근데 관련해서 서울신문이 지금 이거 민주당의 킬러 문항 요겁니다라고 지적을 한 게 이겁니다. 친명당된 민주 세 가지 킬러 문항. 첫 번째, 본선 경쟁력. 두 번째, 중도 확장. 세 번째, 내홍 수습이다. 요 세 가지 킬러 문항을 잘 풀지 않으면 요번에 총선 힘들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성재준 위원님. 지금 킬러 문항 3개 동의하십니까? 이 킬러 문항 세 가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신문이 제가 보기엔 굉장히 잘 분석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본질적인 모습을 딱 세 가지로 잘 키워드로 보여준 것 같은데 네. 문제점은 본선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거, 중도 확장력이 없다라는 거, 내용 수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 요 세 가지의 근본적인 어떤 공통점은 결국에 친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친명계가 중심이 되어 있고 비명계가 학살을 당했다라는 거, 그 세 가지가 지금 이렇게 다 산파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질문해봐가지고 과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저 세 가지 킬러 문항에 대해 가지고 풀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 정답률 한 0.1%도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저 문제 풀겠다라고 한다면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어제 양평에 갈 게 아니라 양산에 내려갔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가지고 비명계에 대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논의한 게 좋겠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또다시 네거티브를 통해 가지고 전국을 다시 이제 돌파해 보겠다 이런 의지만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거기에다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친명이냐 비명이냐 이 정도 지금 문제도 아닙니다. 친명이냐 찐명이냐
명이냐 지금 이 정도 문제까지 지금 확정이 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도 부랴부랴 이재명 대표랑 뭐 사진 찍은 게 없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합성까지 해가지고 저렇게 부랴부랴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정성호 의원 같은 분들 저런 분들의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잘 들어야죠. 민주당 내부적으로 공천에 문제가 있다,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뭐 친명들만 해가지고 경쟁력도 떨어지고 중도 확장도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정성호 의원 정도 되니까 자기 이름까지 공개하면서 저렇게 비판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관계자들 같은 경우는 또 무슨 뭐 또 두려워가지고 익명으로 저렇게 비판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어떤 상황을 잘 돌파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전에 나왔던 세 가지 킬러 문항 이재명 대표가 푸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제가 보기엔 정답률이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네. 일단 세 가지 킬러 문항은 많은 것 같다. 잘 분석해 나서오신 분이 근데 요거 못 풀 것 같다라고 지금 또 말씀을 하셨어요.